세권은 1940에서 50년대 이승만의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진보적 정치인이었던 조봉암 선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3-1 운동부터 그의 행적을 살펴본다. 1899년에 태어나 1959년 세상을 떠난 조봉암 선생에게 사회활동의 3-1 운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3-1 운동으로 체포되어 1년 정도 투옥 생활을 한다. 3-1 운동이 터지고 그는 본격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921년 일본 중앙대학, 주요대학, 전문부 정경과에 입학하고 박열 등과 함께 흑도회를 조직한다. 당시 일본 도쿄대, 교토대의 주요 청년 학생들 중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울어진 사람이 많았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1년 만인 1922년 조봉암은 귀국한 후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한다. 당시 국내 공산주의자 조직인 고려공산당이 조직되는데 여기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로 갈라져 분열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들어가 공산주의 수업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받는다. 다시 1923년 귀국하여 그는 박헌영과 함께 화요회와 신흥청년동맹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1925년에 화요회를 중심으로 제1차 조선공산당을 만든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공산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지만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이 터지면서 조선공산당이 와해된다. 그리고 강다령을 중심으로 제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한다. 그는 체포의 위험을 피해 만주, 상해 등을 돌며 해외에서 활동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조봉암과 국내에 있는 세 차 조선공산당, 4차 조선공산당은 점점 거리가 생기고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된다. 그러다 그가 33세 되던 1932년 상해에서 그는 체포되어 7년간의 투감 생활을 한다. 7년 후 석방된 그는 인천에 있던 비강조합에서 조합장으로 근무한다. 1945년 1월에 예비검속에 걸려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광복을 맞이한다. 해방 후 그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족주의적 활동가로 돌아선다.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이 만들어질 때 그는 인천 민전의장을 맡는다. 그리고 1946년 5월 7일자 신문에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란 글이 실리는데 이 글에서 그는 조선공산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 후로 그는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좌우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는 미소공동위원회 대책협의회, 공협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다. 1947년 김규식이 주축으로 만든 민족자주연맹에 조봉암이 들어가려 하지만 그의 공산주의 전력 때문에 김규식은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는 1948년 5-10 선거에 인천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그는 농림부 장관이 되지만 반년 만에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권고사직을 당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중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려 사라지게 되는데 이른바 6월 공세라고 불리는 여러 사건들,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김구 암살 사건 등에서 살아남은 조봉암은 농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을 추진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 위해 개헌안을 제출하나 엄청난 표수로 부결이 되고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이던 부산 일원의 백골단, 민중자결단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마구잡이식으로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망치고 숨어 지낸다. 국회가 계속 해산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부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내 의사당에 감금시키고 감시하며 기립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승만 정부가 군대, 경찰, 당패, 청년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것이다.
직선제로 바뀐 후 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두 대 대선에 조봉암이 출마를 선언한다. 이 8-5 선거에는 이승만 정권이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조봉암의 선거 활동을 방해한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이긴 걸로 되지만 이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다. 많은 증거들이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일이 많았다. 이 선거에서 1위를 한 조봉암은 명실상부 이승만의 라이벌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인기를 목격한 이승만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처리해 버리는데 그의 측근 이영근 등이 대남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고 조봉암의 선거 사무차장을 했던 김성주는 헌병총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1954년 5-20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 총선은 역사상 아주 험악한 선거로 기록된다. 이 선거에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 공천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 총선에서 이승만은 자유당 국회의원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을 위해 그에게는 자유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5-20 총선은 경찰의 곤봉이 선거 결과를 정했다고 하여 곤봉 선거 또는 경찰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경찰이 개입하여 자유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게 만든다. 당시 자유당 의원이 아닌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 경찰은 트럭에 정체불명의 청년들을 태우고 나타나 그 후보의 유세구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후보 진영의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 자행되었다. 이런 방해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이승만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허정이란 사람도 이런 엄청난 방해 공작 때문에 결국 선거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막역한 사이인 사람마저 버린 것이다. 이 5-20 총선에서 많은 친일파가 당선된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안 표결에서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어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런데 다음날 정부의 공보처장 강홍기가 4.4.5입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한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다. 이 사건으로 야당은 위기감을 느끼며 새로운 범야권 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호헌동지회에서 61명의 의원이 모여 새로운 야당을 만들려고 했으나 조봉암의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개의 파로 나뉜다. 하나는 자유민주파로 조봉암을 받아들이지 않는 파고 하나는 민주대동파로 조봉암을 받아들이는 파였다. 자유민주파를 중심으로 1955년 9월 민주당이 탄생한다. 자유민주파에 들어갈 수 없던 조봉암은 진보적 인물들과 모여 진보 정당을 만들 구상을 한다. 그리고 1955년 12월 22일 드디어 진보당 발기 취지문과 강령 초안을 발표한다. 1596년 3월에 진보당 추진준비위원 208명의 명단이 발표되는데 여기엔 김도환도 들어있다. 1952년에 이어 1956년 대선에도 조봉암은 출마하는데 1956년 5-15 선거에는 이승만과 민주당 신익회, 그리고 진보당의 조봉암의 대결이었다. 선거 유세 중이던 5월 5일 새벽에 신익회가 급사한다. 야권 후보 하나가 사망하면 자연히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조봉암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승만 세력은 조봉암의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쳐 경북도당 선전부장이 괴한에게 납치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자 선거 전인 11일부터 조봉암은 소재를 숨긴 채 지낸다. 이런 방해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 득표수는 이승만이 504만 표, 신익회에게 돌아간 지지표는 185만 표, 조봉암이 216만 표를 획득하였다. 만약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이승만을 이길 수 있었다고 평가된 선거였다. 그런데 당시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있다. 부산 영도구의 자유당 위원장이던 이영원이라는 사람은 샌드위치 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였음을 밝혔다.
1956년 선거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조봉암은 선거 2년 뒤에 진보당 사건이 터진다. 이승만 정부의 주도하에 조봉암과 양명산 등을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다는 죄를 씌워 사형을 구형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조봉암은 52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한다. 뛰어난 현실 감각과 대인 관계를 가진 진보 세력의 특별한 존재였던 조봉암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려 노력했던 분으로 평가한다. 이 시리즈의 세 권은 해방 전후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끄러운 역사를 다룬 책으로 꼭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이다.